여러분은 혹시 단 며칠 만에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적을, 그것도 2번씩이나 완벽하게 섬멸해버린 기적 같은 승리를 상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역사 속 이순신 장군이 당항포에서 거둔 승리는 단순히 운이 좋았던 한 번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쓰디쓴 패배를 맛본 왜군이 왜 다시 그 지옥 같은 만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을까요? 그들의 오판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순신 장군의 치밀한 심리전과 기막힌 유인책이 숨어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 숨겨진 지략을 파헤쳐 볼 시간이죠. 오늘 우리는 단순히 전투의 승패를 넘어 이순신 장군의 시대를 초월한 전략적 통찰력과 전쟁 전체를 설계하는 지략가로서의 면모를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익숙한 역사 속에서 여러분은 분명 새로운 경외감과 깊은 지혜를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그의 번뜩이는 지혜가 어떻게 절체절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는지 함께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시죠. 1차 당항포 해전에서 조선 수군에게 참패를 당하고 그야말로 혼비백산했던 왜군은 잠시 숨을 고르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야욕은 결코 꺾이지 않았죠. 남해안을 따라 곳곳에서 불타버린 외선들의 잔해같이 식기도 전에 예군들은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병력과 함선들을 긁어모아 마치 독버섯처럼 다시 피어나는 형국이었죠. 바다 위는 다시금 긴장과 위기감으로 가득 차 오르는 듯했습니다. 조선의 해안가 마을에는 또다시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이미 한번 겪었던 참혹한 기억 때문이었을까요?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짐을 꾸려 피난길에 오르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목격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어른들의 한숨이 뒤섞여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조선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죠. 평화로웠던 바다는 조선 백성들에게 더 이상 희망의 공간이 아닌 언제든 적이 쳐들어올 수 있는 공포의 통로가 되어버린 듯했습니다. 이순신 장군 또한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고요함마저 얼어붙는 시간, 그의 막사에는 오직 등불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펼쳐진 해역 지도를 응시하는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승리를 거뒀지만 예군의 끈질긴 재침략 의지를 보며 그는 또 다른 더 큰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과 공포를 잠재우고 조선의 바다를 영원히 지켜낼 수 있을까? 그는 밤샘 고민을 거듭하며 그 답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 적을 완벽히 괴멸시킬 수 있는 기발한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치밀하게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왜군의 이동 경로, 병력 규모, 그리고 그들의 심리까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려 했죠. 척후병들이 가져오는 수많은 보고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며 당항포 지형에 대한 그의 이해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만의 깊이와 폭, 그리고 해류의 흐름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순신 장군은 알았습니다. 왜군이 한번 당항포에서 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숨겨진 함정을 파야 한다는 것을요. 적의 오만과 방심을 역이용하는 심리전이야말로 그들을 더더욱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왜군 장수들은 아마도 조선 수군이 1차 승리로 인해 자만하거나 혹은 이미 힘이 약해졌을 것이라고 오판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술자리에서 거만하게 웃으며 조선 수군을 얕잡아 보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이러한 왜군의 오만을 간파한 이순신 장군은 이제 그들을 당항포의 좁은 만으로 끌어들일 치밀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몇 척의 판옥선이 먼저 왜군 함대의 눈에 띄게끔 움직였습니다. 마치 미끼를 던지듯 그들을 도발하며 당항포 안쪽으로 서서히 유인하는 모습이었죠. 영문도 모른 채 조선 수군이 약해졌다고 착각한 왜군 함대는 그 유혹에 넘어가 좁은 만 안으로 거침없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만 입구에는 이미 거북선과 주력 함대가 숨죽인 채 매복하고 있었으니 예군들은 스스로 지옥의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조선 수군은 바로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 굳게 닫힌 문처럼 당항포의 좁은 입구를 완벽하게 봉쇄해버렸습니다. 수많은 판옥선들이 거북선과 함께 이용을 드러내며 거대한 장벽을 형성했죠. 드넓은 바다를 자유롭게 누비던 왜군 함대는 순식간에 사방이 막힌 독 안에 든 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자신들이 끔찍한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어버린 뒤였죠. 좁은 만 안에서 예선들은 혼란에 빠져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며 서로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탈출구를 찾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은 오히려 더 큰 혼돈과 자멸을 불러왔을 뿐이었죠. 마치 거대한 물고기 떼가 좁은 어망에 갇혀 허우적대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전열은 완전히 흐트러졌고 지휘체계는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조선 수군의 함성은 예군 병사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 순간 조선 수군의 하객진이 서서히 그 이용을 드러내며 예군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학이 날개를 펼치듯 판옥선들이 양옆으로 길게 늘어서며 예군 함대를 겹겹이 에워쌌죠. 좁은 만 안에서 하객진의 압박은 그야말로 숨통을 조여오는 듯했습니다. 예군들은 더 이상 도망칠 곳도 대열을 정비할 틈도 없이 조선 수군의 맹렬한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먼저 불을 뿜은 것은 역시 거북선이었습니다. 그들의 용머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화포는 외선들을 정확히 명중하며 격렬한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갱음과 함께 터져나가는 포탄은 외선들의 목재선체를 산산조각냈고 순식간에 당항포 앞바다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죠. 연기와 화염이 뒤섞여 시야를 가렸고 곳곳에서 왜군 병사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판옥선들 또한 거침없이 외선에 접근하여 백병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 고함과 절규가 뒤섞이며 치열한 육탄전이 펼쳐졌습니다. 불타오르는 외선들은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바다 위는 거대한 화염에 휩싸인 듯했습니다. 한 척, 두 척, 외선들이 차례로 침몰하며 바닷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 혼란의 한가운데 이순신 장군은 흔들림 없이 함대 중앙에서 전투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번뜩이며 전장의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었고 단호한 손짓 하나하나에 조선 수군의 움직임이 일사불란하게 이어졌죠.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병사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고 예군에게는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절망에 빠진 왜군 병사들은 살기 위해 차가운 바다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필사적으로 헤엄쳐 달아나려 했고 어떤 이는 그대로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죠. 하지만 이미 당항포는 그들에게 거대한 무덤이 되어버린 뒤였습니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수많은 잔해와 불타는 외선들만이 그날의 처절했던 전투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조선 수군은 단 한 척의 손실도 없이 예군 함대를 완벽하게 섬멸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치밀한 전략과 뛰어난 지휘력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승리였죠. 이순신 장군의 치밀한 계략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미 한번 쓰디쓴 패배를 맛본 당항포만으로 예군 함대는 마치 거미줄에 걸린 먹잇감처럼 스스로 깊숙이 들어오고 말았죠. 그들은 자신들이 거대한 죽음의 덫에 갇히고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군 전선이 충분히 만 안쪽으로 진입하자 기다렸다는 듯 조선 수군의 주력 함대가 일제히 움직여 만의 입구를 봉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판옥선과 거북선이 거대한 성벽처럼 퇴로를 막아서자 예군은 순식간에 좁은 만 안에 갇혀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사방이 막힌 채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외선들은 혼란에 빠져 서로 부딪히고 뒤엉키며 아수라장이 되었죠. 그 순간 조선 수군은 기다렸다는 듯 하객진을 펼치며 예군 함대를 맹렬하게 포위하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거북선의 강력한 화포 공격과 판옥선의 불화살 세례는 예군 함대를 걷잡을 수 없는 불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좁은 만 안에서 예군 전선은 서로 부딪히고 타오르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이순신 장군은 여전히 함대 중앙에서 냉철하고
번뜩이는 눈빛으로 전장의 모든 상황을 꿰뚫어보며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모든 함대의 움직임을 지휘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조선수군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며 예군을 압박했고, 절규하는 왜군 병사들은 불타는 배에서 차가운 바다로 뛰어들거나 그대로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당항포는 불과 며칠 만에 다시 한번 왜군에게 거대한 수장의 무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조선수군은 단 한 척의 손실도 없이 외선 50여 척을 격침시키며 또다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죠.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적을 두 번이나 완벽하게 섬멸해버린 역사적인 기적이었습니다. 이 두 번의 당항포해전은 단순한 전투의 승리를 넘어 임진왜란의 해상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예군에게 남해안은 더 이상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는 진격로가 아니었죠. 조선수군이 바다의 주도권을 확고히 장악했음을 온 천하에 알린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로써 이순신 장군의 불패 신화는 더욱 단단해졌고, 지쳐있던 백성들에게는 절망 속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과 안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승전보가 전해지자 조선 팔도의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타는 당항포 앞바다를 담담히 응시하며 다음 전투를 위한 준비에 몰두했죠.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백성과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굳건한 의지와 책임감만이 가득했을 겁니다. 당항포의 승리는 단순히 무력의 우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형을 읽고 적의 심리를 꿰뚫어보며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설계하는 이순신 장군의 천재적인 지략과 통찰력이 만들어낸 위대한 결과였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의 당항포 해전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승리는 단순히 400여 년 전 과거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아닙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주변 환경을 냉철하게 분석하며 적의 약점을 파고들어 자신의 강점으로 바꾸는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복잡한 문제와 난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영감을 주는 리더십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전략적 사고와 불굴의 정신은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지혜는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강력한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이순신 장군의 또 다른 혁신적인 전투, 한산도 대첩에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